안녕하세요. 기능 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어깨 재활 교정에 대한 영상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컨설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요. 제가 영상만 보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제가 직접 보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진단은 제가 항상 하는 근육 기능 검사를 통해서 뿌리 근육 검사와 함께 그런 검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글이 되게 긴데 제가 한번 볼게요. 통증은 없대요. 통증은 없으나 좌우 팔 움직임이 짝짝이처럼 불균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팔 움직임이 불균형입니다. 오른쪽 견갑이 잘 안 빠지는 느낌, 왼쪽 견갑이 안쪽까지 힘들어가는 느낌이 난다고. 그러니까 좌우의 불균형이 견갑에서 있는 거네요. 어쩔 땐 왼쪽, 어쩔 땐 오른쪽 한쪽씩 힘이 들어갑니다. 짝짝이죠. 그리고 어깨 운동, 특히 프레스를 할 때 왼쪽 견갑의 무게를 못 받아준대요. 왼쪽이 좀 약하네요. 힘이 안 실리고 왼쪽 정거근이 또 잘 안 움직이고 약하고, 등포징 잡을 시 견갑이 안 빠짐. 등포징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등을 넓게 보기 위해서 견갑을 옆으로 뺍니다. 옆으로 펼치는데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좌우 높낮이 느낌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좌우 불균형이 있는데 왼쪽이 일단 약하네요. 그렇죠? 왼쪽이 약하고 오른쪽은 뭔가 잘 안 빠지고 이런 건데, 통증은 아니지만은 불균형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왼쪽 정극은 힘 안 나고, 그리고 오른쪽 견갑은 잘 안 빠지고, 왼쪽에 대한 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능형근과 중부승모근 쪽에는 자극이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은 좀 뻑뻑하고 왼쪽은 뭔가 약한 느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얼마나 됐냐? 왼쪽 어깨를 다친 적이 있으신데 더 심해진 느낌이 난대요. 그 이후로 1, 2년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길죠? 1, 2년 정도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왼쪽 어깨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세요. 움직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깨져서 나오는데 이 영상만 그런데 왜 틀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거 뒤에 제가 사진 캡처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렷한 상태에서 지금 이 견갑의 하각이죠, 하각. 견갑의 하각과 안쪽 면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림자가 지는데, 가만히 차렷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날개뼈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뒤로 튀어나와 있어요. 익상 견갑의 패턴이 보이고, 익상 견갑이라고 할 만할 정도는 아니지만 견갑이 조금 많이 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위로 뻗었을 때는 보시면은 지금 손 높이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만세를 했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낮죠. 확실히 손목 높이만 봐도 얘가 완전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도 낮고 어깨 자체도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낮고,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왼쪽은 견갑이 많이 벌어져서 올라가 있죠. 견갑의 상방회전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은 상방회전이 안 일어나고 걸려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높이가 일단 낮고, 역시 하각, 아래쪽이 많이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상방회전 상태에서는 견갑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전거근이 당겨주기 때문에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거근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방회전이 끝지점에서 전거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뒤로 튀어나온 상태가 되고, 위로 올라가는 상방회전의 가동 범위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실히 상방회전이 잘 안 일어나고 전거근도 역시 작동이 잘 안 된다. 오른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외전 한번 볼게요. 자, 가동 범위 상체가 다 돌아가긴 했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왼쪽의 가동 범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견갑골 잘 보세요. 갔다가 상체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자, 보시면은 이 견갑이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자, 캡처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좌우를 보시면은 이 견갑의 내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같은 경우는 뒤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데 오른쪽 견갑은 앞으로 나란히 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요? 요렇게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마치 일부러 어깨를 뒤로 뺀 느낌이 들 정도로 견갑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데도 견갑 자체가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거근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전거근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푸시업 영상입니다. 볼게요. 자, 대회전 펌핑 사진인데 여기서 견갑 위주로 볼게요. 자, 영상 한 번 더 볼 건데 뭘 위주로 보셔야 되냐면은 견갑의 안쪽 면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왼쪽은 상대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덜해요. 좌우의 견갑의 움직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모였다 벌어졌다가 빨리 잘 이루어지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보시면은 역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견갑 내측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익산 견갑이 보이죠. 전거근의 문제입니다. 점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견갑이 전거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안정성도 떨어지고 상방회전의 움직임도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통증 없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은 오른쪽에 충돌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이한 게 왼쪽 어깨가 다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왼쪽 어깨가 다쳤는데 지금 오른쪽 어깨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보건대 기전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왼쪽 어깨 부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에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양쪽으로 우리가 밀기 당기기 같은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서 과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과사용되는 패턴이 오래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약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무리 가면서 지금은 왼쪽은 좀 덜하고 오른쪽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오른쪽을 과하게 쓰는 패턴이 오래되면서 이제 힘을 쓰는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속 불편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좌우 어깨가 다 약한 경우는요. 물론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제 임상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골반 불균형이 함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골반의 힘을 잘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골반 불균형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 불균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거근이 확실히 약하니까 당장의 불편감은 오른쪽 전거근을 안정화시켜야겠죠. 전거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전인의 움직임하고 상방회전 움직임을 나눠 보셔야 되는데 순서적으로는 전인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일단은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얘가 견갑이 몸통에 잘 붙어 있어줘야 움직임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전인의 움직임이 먼저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정면에서 푸시업이나 이렇게 뻗은 자세에서 전거근이 잘 쓰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인을 만들고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만든다. 그리고 저항을 준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보를 두고 팔을 앞으로 나란한 상태에서 쭉 뻗는 거예요. 쭉 뻗어서 전거근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서 전거근을 활성화시키는 거. 요거는 중력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푸시업 플러스 패턴으로 잡아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잡힌다. 견갑이 뒤로 튀어나오지 않고 지지가 잘 된다. 그때 상방회전 패턴을 잡아주는 겁니다. 상방회전 패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상에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패턴으로 잡는지 영상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상체 운동할 때 모든 동작에서 양쪽 자극이 다르게 느껴지며 오른쪽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레스 할 때는 오른쪽 어깨 전면부 앞쪽에 과부하가 걸리고 등 운동했을 때는 회전근개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불타는 느낌이 나는 정도. 그리고 운동 후에는 오른쪽 뒷목이 엄청 뻐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른쪽에 뭔가 무리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밀기 운동할 때는 어깨 전면부 과부하가 걸리고, 등 운동할 때는 등이 아니라 회전근개 쪽에 불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고, 끝나면은 뒷목이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3년 이상 됐대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반복하다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 되게 많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든 운동이 아니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나아지지 않고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낫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웨이트 운동 하시는 분들은 뭔가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운동을 해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운동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상태예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견갑골을 위치를 잘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각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뭘 봐야 되냐면요, 견갑의 높이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노란색 선이 이 척추에서 수직으로, 본래 어깨의 위치는 이 노란색 선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빨간색이 견갑의 맨 아래쪽, 그 다음에 맨 위를 이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선에 딱 걸쳐져야 되는데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견갑이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견갑이 조금 내려가 있고, 견갑의 내측이 조금 튀어나와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밀기에 대해서 안정성은 좀 있지만은 견갑 자체가 조금 내려가 있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방회전입니다. 역시 견갑의 내측면을 이 견갑의 그림자를 보시면서 상방회전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쭉. 자, 잘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수평회전, 가동범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가동범위 좀 부족해요. 중심선에서 봤을 때 몸통에서 40도에서 45도 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덜 간다. 그러면은 앞쪽이 좀 타이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 볼게요. 여기는 아까보다 더 못 가죠. 왼쪽이 더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가동 범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상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40도 이상 정도는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거는 상방회전에는 전거근이 앞쪽으로 당겨줘야 된다 했죠. 전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이 딱 붙어야 되는데 얘가 두 개 다 좀 덜 붙죠. 근데 오른쪽이 그림자가 더 많이 보이죠. 오른쪽이 좀 더 떠 있어요. 떠 있고 이 상방회전이 정도를 봤을 때는 하각을 보시는 거예요. 하각인데 여기가 하각이에요. 여기가 하각이 쭉 뻗었을 때는 뒤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거의 몸통 옆쪽까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뒤에 있죠. 두 개 다 뒤에 있어요. 왼쪽도 뒤에 있지만 오른쪽이 더 뒤에 있습니다. 역시 상방회전이 끝까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견갑이 뒤로 떠 있기 때문에 전거근이 약한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수평회전, 가동범위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그래도 좀 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왼쪽이 가동범위가 많이 부족하죠. 대흉근, 소흉근 이쪽이 타이트한 상태예요. 요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로 푸셔야 돼요. 랩풀다운 영상 볼게요. 지금 우리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상방회전이 잘 안 되고 불안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견갑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견갑이 조금 더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수축할 때는 괜찮은데 이완할 때 오른쪽 견갑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랑 여기 보세요. 여기 견갑의 이쪽에 그림자 지는 거 보이시죠? 견갑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당겼을 때 광배 수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광배의 힘이 약한 상태인데 중량은 똑같이 걸려 있으니까 광배가 하는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회전근개 쪽, 특히 여기서는 대원근이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축이 잘 된다는 느낌을 넘어선 거죠. 불타는 느낌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면은 근육의 손상, 근육의 파열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로우 볼게요. 역시 오른쪽 견갑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랩풀다운 했을 때보다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좌우의 불균형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요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 로우라는 동작을 할 때 저항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밀고 있죠. 지금 전거근이 약해서 날개뼈가 몸통에 잘 안 붙고 뜨는 게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전거근이 굳이 힘을 안 써도 이 수평에서의 저항이 이미 날개뼈를 당겨주고 있어요. 당겨주고 있으니까 마치 전거근의 역할을 저항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날개뼈가 몸통에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겼을 때 딱히 날개뼈가 뒤로 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우에서는 딱히 불균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숄더 프레스입니다. 역시 오른쪽 견갑을 위주로 관찰해 보세요. 많이 뜨죠? 오른쪽이 많이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상방 회전도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어깨 새로 잡죠? 불안한 거예요. 어깨가 불편하니까 다시 세팅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뻗은 상태에서 날개뼈의 불안정이 느껴지니까 자꾸 위에서 세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 우선 역시 좌우 비교했을 때 오른쪽 견갑이 많이 뒤로 떠 있다. 그리고 양쪽 다 상방회전이 끝까지 안 일어난 상태인데 오른쪽이 더 안 일어났다. 오른쪽의 상방회전이 조금 덜 일어나는 상태. 두 개 다 전거근이 잘 못 잡아주고 있는 상태니까 쭉 뻗은 상태에서의 견갑골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자, 요거 잘 보세요. 내려갈 때 살짝 빠집니다. 요때 좌우 비교해 보시겠어요? 얘는 상방회전 됐다가 하방회전이 그냥 되는데 여 같은 경우는 상방회전 됐다가 쑥 한번 빠지죠. 쑥. 다시 한 번 더 쑥 빠집니다. 하방회전 할 때 뭔가 매끄럽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근육이 하나 못 잡아줘서 툭 놓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근육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은 빠지는 순간에 제가 캡처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요 간격이 다르죠. 오른쪽이 더 빠집니다. 못 잡아주고 하방회전 할 때 얘가 뭔가 툭 빠져버리는데 빠지는 방향 자체가 여기로 빠져요. 여기로 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근육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지금 빠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방회전에 쓰이는 근육입니다. D, E, F 중에서는 E의 방향에서 뭔가 못 잡아주고 놓친단 말이에요. 세 개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DF만 딱 가고 E가 놓치는 느낌이 딱 보여요. 요때. 그래서 이 근육이 견갑거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견갑거근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단순히 약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뭔가 타이트한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갑거근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눌러서도 체크해 보시고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눌러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견갑이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빈봉이잖아요. 빈봉인데도 얘가 하방회전이 안 되는데 중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극은 잡아줘야 됩니다. 아까 추가로 왼쪽에 가슴 앞쪽 풀어주는 부분하고 견갑거근에 대한 체크는 따로 추가로 하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이 전거근 체크, 전인 잡고 상방회전 움직임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짐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견갑이 빠졌잖아요. 이 견갑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하부 승모근의 안정성을 조금 올려주는 동작이 있는데요. 캐틀벨 윈드밀이라는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서서 캐틀벨을 위로 고정시킵니다. 이게 어깨에 대한 다친 사슬 운동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골반의 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프닐링, 한쪽만 무릎 꿇은 자세에서 캐틀벨 윈드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프닐링 캐틀벨 윈드밀로 중량을 가볍게 하시고요.
이런 포지션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요거를 거꾸로 듭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중량은 위에 있지만 그립이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어깨의 안정성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틀벨을 바텀업으로 한 자세에서 하프닐링 캐틀벨 윈드밀을 하시면은 중하부 승모근 방향에 대한 어깨에 대한 안정성, 견갑골에 대한 안정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어디가 아픈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불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불균형인지를 찾지 마시고요. 불균형이 왜 일어났는지를 찾으셔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재활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